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중 단연코 압도적인 1위, 바로 유방 통증입니다. 오늘은 이 유방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선 조직이 여성 호르몬 주기에 반응하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요.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진입니다. 다른 어떤 진료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분들이 유방외과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는 참 다양한 걱정거리들을 안고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중 단연코 압도적인 1위, 바로 유방 통증입니다. 오늘은 이 유방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부터 가슴 이쪽이 되게 기분 나쁘게 아팠는데 너무 걱정돼요. 한껏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환자분들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유방외과 의사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자, 일단 이 유방 통증 자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이제 유방외과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이랑 유방 얘기만 하다 보면 유방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통증 말씀하시는 위치에 초음파 대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큰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점은 유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무서운 건 유방암일 건데 유방암은 막상 아프게 잘 안 해요. 그렇게 무서운 아이들일수록 티 안 내고 조용히 큽니다. 유방암이 나를 아프게 할 정도면 정말 진행했을 때 크기가 굉장히 커서 주위의 정상 조직을 누르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나 나를 많이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유방의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반대로 안 아프니까 나 괜찮지, 아무 일도 없지,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통증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검진은 꼭 챙겨주셔야겠고요.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겠지만 검진과 검진 사이에는 혹시라도 만져지는 머무리 같은 거 없나 내 가슴 만져봐주기, 자가검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유방암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대체 왜 아픈 걸까요? 아픈 이유를 좀 알고 나면 걱정하는 마음이 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유방의 구조적 요인입니다. 우리 유방에는 유방을 흉벽에 고정하기 위한 인대 구조물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피부부터 가슴 근육까지 연결되는 아주 가느다란 섬유 구조물들이고 정식 명칭은 쿠퍼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통 브래지어 착용하고 생활하기는 하지만 속옷이 내 유방에 딱 맞지 않다거나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방 자체가 원래 조금 큰 편이라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유방을 완벽하게 지탱해 주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유방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늘어지는 상황에서 이 가느다란 인대 구조물들이 당겨지거나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내 유방 볼륨과 모양에 적합한 내 유방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속옷을 착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집에서 혼자 편하게 계실 때라도 속옷은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러닝이나 조금은 과격한 운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유방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지될 수 있도록 스포츠용 기능성 브라를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방의 기능적 요인입니다. 사실 이 원인이 가장 흔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유방은 가만히 있는 살덩어리가 아니라 엄연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장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궁에서 매달 아기 받을 준비했다가 임신 안 됐으면 비워내고 반복을 하는 것처럼 유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꼭 수유기간이 아니더라도 아기 생기면 먹여야지 하고 막 증식했다가 임신 안 됐으면 가라앉고 이 과정이 매달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유방 통증은 보통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사실 혹이라던가 여러 가지 병변들도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증식의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다시 말해 유방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작은 혹들 때문에 유방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선 조직이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편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변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원인이 통증이라면 생리 다가오는 기간에 유선 조직도 막 증식하면서 불편감도 커지고 생리 지나가면 조금 가라앉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내 유선 조직이 여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원래 항상 일정하거나 양쪽이 꼭 대칭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없던 통증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거나 한쪽만 아프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통증은 주로는 폐경 전 여성분들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폐경 후 여성분들에서도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경이라는 건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폐경 이후에도 조금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분들도 예전에 생리 있을 때처럼 비슷한 양상의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이렇게 유선 조직이 여성 호르몬 주기에 반응하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요. 커피, 초콜릿, 차, 레드와인 이런 식품들에 들어있는 성분이 세포 증식과 과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 유방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품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소뿐 아니라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콜레스테롤 성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게 유방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지방 섭취를 총 섭취 열량의 15% 정도로 제한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리놀레산이나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필수 지방산들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염증이나 유방 통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런 필수 지방산들은 식물성 오일, 견과류, 생선으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여성 호르몬 영향력으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 교정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약물 치료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유방에 가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약인데 보통은 유방 암 환자들에게 쓰는 약이고 몇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 때문에 이렇게까지 약을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유선 조직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은 많은 유방 통증이 유방 자체보다도 주위 구조물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폐, 식도 이런 내부 장기나 또는 허리나 어깨 안 좋을 때 근육통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유방 통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경우들에서 통증의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심장 쪽 문제라고 하면 보통은 조이는 듯, 짓누르는 듯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걷는다거나 계단을 오르기 이런 활동할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 쪽 문제라면 기침가래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겠고 크게 호흡하거나 기침하는 순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식도 쪽이라면 보통은 역류성 식도염이 문제인데 이제 타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 식사 후 누웠을 때, 잘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쪽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통증이란 건 결국 뇌에서 느끼게 되는 감각입니다. 유방에서 출발한 감각신경들이 일단은 척추뼈로 들어간 다음 쭉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해부학적으로 유두에서 출발한 신경은 흉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레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까지 올라가는 길목에 어디선가 미약하게 눌리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출발지인 유방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라도 크게 작게 목 부위 안 좋은 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척추 영향으로 발생하는 유방 통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위 근골격계 영향으로 발생하는 통증의 특징은 저리다, 욱신욱신하다, 뻐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특정 자세나 동작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환자분 본인이 기존에 어깨가 안 좋거나 목 디스크가 있다고 이미 알고 계신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가요? 이 유방 통증이라는 거 굉장히 원인도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저는 유방 통증으로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물론 유방암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통증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인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보려고 통증의 양상이라던가 발생하는 상황, 지속기간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곤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점이 바로 통증의 강도입니다.
내가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인지. 그런데 여쭤보면 보통 그 정도로 심한 통증은 아닌데 이 불편감이나 통증이 어떤 무서운 질환의 신호일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방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유방 검사를 받아보고 검사는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염증이라던가 어떤 전형적이지 않은 병변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여기서 큰 걱정거리 없으면 안심. 보통은 여기까지인데 만약 이 통증의 강도가 내가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 그 정도의 통증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뿐만 아니라 이 외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정말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부 장기 문제의 통증이 양상도 아니고 유방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데 오늘따라 유방 통증 때문에 너무 거슬린다면 머리 아플 때 가볍게 진통제 드시는 것처럼 유방 통증에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유방 통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워낙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유방외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는 하루에도 5-6번 이상씩은 말하는 내용들인데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불필요하게 초조한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